오늘의 동화 이순신. 오늘은 나라에서 장수를 뽑는 날이에요. 이번에는 누가 장수로 뽑힐까? 시험장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젊은이들은 제각기 솜씨를 뽐내며 활을 쏘았어요. 또 명중이요! 구경꾼들의 눈이 한 젊은이에게 쏠렸어요. 젊은이는 화살 10개를 모두 명중시켰어요.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젊은이를 쳐다보았어요. 이 젊은이가 바로 거북선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랍니다. 이번에는 말 달리기 시험이에요. 이랴! 우렁찬 구령 소리가 시험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말들은 힘차게 달려나갔어요. 제일 앞서가는 사람은 물론 이순신이었지요. 와, 저 젊은이가 장수로 뽑히겠는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순신을 응원했어요. 그때 갑자기 이순신의 말이 앞으로 푹 꼬꾸라졌어요. 이순신은 말 위에서 뚝 떨어졌고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숨도 쉬지 않은 채 이순신을 지켜보았어요. 다리가 부러졌구나. 이순신은 조심조심 일어났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다리에 댔어요. 옷을 찢어 다리를 친친 동여매고 이순신은 다시 말 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큰 박수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다른 말들은 이미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순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누구나 이순신을 훌륭한 장수라고 칭찬했어요.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순신의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밤새 바느질을 하여 겨우 밥을 먹을 정도였지요. 순신이 8살 때였어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산 너머 김진사 댁에 옷을 갖다 드려야 했어요. 밤은 이미 깊었지만 순신은 씩씩하게 집을 나섰어요. 그러나 산속은 너무나 깜깜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정말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쩌지? 순신의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냥 돌아갈까? 안 돼. 옷을 갖다 드려야 해. 순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을을 찾아 빨리 걸었습니다. 드디어 김진사 댁에 도착했어요. 순신은 대문을 힘차게 두드렸어요. 이 밤중에 웬 놈이냐? 문을 열어둔 하인은 깜짝 놀랐어요. 건넌마을에 이순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옷을 갖다 드리러 왔습니다. 뒤에 서 있던 주인도 꼬마 이순신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 혼자 이 밤중에 산을 넘었단 말이냐? 순신은 바느질 값을 받아서 다시 산을 넘었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금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순신은 마을에서 용감한 아이로 통했답니다. 이순신은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 무예 연습을 했어요. 말에서 떨어진 후로는 더욱 열심히 솜씨를 갈고 닦았어요. 마침내 이순신은 우수한 성적으로 문과시험에 합격했어요. 이순신은 모두들 가기 싫어하는 국경경비대로 갔어요. 이순신은 국경경비대의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국경경비대의 시설은 형편없이 허술했어요. 성벽은 허물어지고 군사들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언제 오랑캐가 쳐들어올지 모르니 성벽을 튼튼히 쌓아야 한다. 이순신은 직접 돌을 날랐어요.
처음에는 사기가 뚝 떨어져 있던 병사들도 이순신을 따라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모든 병사들이 힘을 합치니 성벽은 금세 튼튼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점차 강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버들림 모양의 화살로 활 쏘는 연습을 시켰어요. 이제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얼마 후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랑캐들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임금님은 이순신에게 큰 상을 주고 높은 벼슬을 내렸답니다. 이순신은 싸움이 있을 때마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임금님은 이순신에게 더 큰 벼슬을 내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순신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순신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어. 이순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전에 없애버려야 해. 모두 이순신의 깨끗하고 정직한 성격 때문에 혼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거짓으로 일을 꾸며 이순신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임금님께도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이순신은 모든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내려와야 했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 무렵 섬나라 일본은 도요토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도요토미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모두 빼앗으려고 몰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우리나라 궁궐에서는 신하들끼리 서로 싸움만 하고 있었지 뭐예요. 다행히도 유성룡이란 사람이 나서서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이순신으로 하여금 바다를 지키게 하소서. 임금님은 유성룡의 말을 들어 이순신을 수군 절도사로 임명했답니다. 어느 날 이순신은 바다에 떠있는 배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무배는 부서지기가 불에 타기 쉽다. 부서지지 않고 물에서도 마음대로 떠다니며 싸울 수 있는 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순신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린 시절에 보았던 물오리가 생각났어요. 바로 이거야. 그날부터 이순신은 병사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쇠를 녹여 배를 만들고 크고 튼튼한 대포도 만들어 넣었지요. 배의 머리는 마치 용처럼 생겼고 몸통은 거북이 같았지요. 이순신은 이 배의 이름을 거북선이라고 지었답니다. 얼마 후 도요토미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외놈이 쳐들어왔다! 그러나 관리들은 이리저리 도망치기 바빴어요. 이순신은 거북선을 앞세워 명량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군사들이여, 겁내지 말고 나가서 싸우자. 이순신은 명량바다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 왜군을 바다 한가운데로 몰았어요. 거북선의 입에서 시뻘건 불이 뿜어져 나왔어요. 거대한 화포 소리는 온 바다를 뒤흔들었고요. 왜군들은 거북선을 보자 기겁을 하고 도망쳤어요. 이순신은 날마다 승전보를 울리며 이 땅에서 왜적들을 몰아냈어요. 임금님은 이순신에게 모든 바다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벼슬을 내렸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싸움 한번 못해보고 도망쳤던 원균이 이순신을 미워했어요. 원균은 이순신이 임금님을 몰아내려 한다는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결국 이순신은 죄인의 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감옥에서도 나라 걱정을 했어요. 언제 다시 외놈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얼마 안 가 이순신이 걱정하던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순신에게 쫓겨갔던 왜군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온 나라가 왜적의 발에 짓밟혔어요. 임금님은 급하게 이순신을 풀어주고 다시 바다를 지키게 했어요. 이순신은 부서진 배 12척을 고쳐 노량진 앞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자,
목숨을 걸고 외적을 모조리 쳐부수자. 병사들은 돌아온 이순신을 따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맹렬히 싸웠습니다.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순신은 뱃머리에 서서 명령을 내렸어요. 군사들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거북선 앞에서는 왜군의 조총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탕! 왜적의 총알이 이순신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어요. 병사들이 놀라서 뛰어왔어요. 이순신은 고통을 참으며 병사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내 죽음을 다른 병사들에게 알리지 마라. 방패로 나를 가리고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나가 싸워라.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하늘에서 이순신이 지켜주던 커다란 별 하나가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싸움이 승리로 끝난 후 임금님은 이순신에게 충무공이라는 높은 이름을 내렸어요. 그리고 현충사라는 사당을 지켜 훌륭한 업적을 기렸답니다. 우리나라 위인 중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어김없이 오르내리는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나라에 충성하려는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수많은 해적에게 해전에서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던 것도 이순신 장군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